최근 2주 만에 계좌에서 2억이 사라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4억 원어치가 하루에 10%씩 널뛰면서 최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거든요. 솔직히 요즘 주식 어플 켜는 것도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최근 2주간 겪은 이 롤러코스터 장세 얘기랑 그 안에서 저희가 내린 꽤 중요한 결론 하나를 있는 그대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반도체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호기롭게 추매를 시작했는데 너무 무섭게 빠지는 거예요. 무슨 본주가 하루에 10%가 넘게 빠지나요? 코스피 1등인데. 처음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불안감이 솟구치더라고요. 이러다 물탈 돈 다 써버리면 그때는 어떡하지? 싶었죠. 펀더멘탈에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TSMC도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전혀 반등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급등락이 심하다는 게 저희는 지금 이 장세 자체가 좀 비이성적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하이닉스 급락을 기회다 싶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매수했었습니다. 사팔사팔해서 몇백 벌었거든요. 근데 그게 독이 됐습니다. 자만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돈이 좀 벌리겠는데? 하고 생각하던 때에 급락이 이어졌고 결국 물렸습니다. 문제는 손실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며칠 동안 하루 종일 주식창만 보면서 사고 팔고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전업 투자자도 아닌데 장중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해보신 분이라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호가창이 움직이는 게 코인판 저리 가라입니다. 이러려고 투자를 시작한 게 아닌데 말이죠. 물론 스캘핑에 능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변동성으로 수익을 내시겠죠. 근데 저희는 이번에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도박판이랑 별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로 하루에 10%씩 급격하게 흔들리는 게 정상인가 싶더라고요. 사이드카도 심심하면 발동되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유난히 저희만 힘든 건가 싶어서 데이터를 좀 찾아봤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기준 50% 중반이에요. 나스닥에서도 반도체 비중이 작은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 한 종목만 해도 나스닥 100 안에서 비중이 10% 이상이고요. 브로드컴, AMD, 퀄컴까지 합하면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죠. 실제로 최근에 AI 반도체, 클라우드 이런 대형주들이 조정받는 동안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는 사이에 애플이 반사이익을 보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어요. 같은 기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 가까이 빠졌지만 S&P 500은 3%가량 올랐고 나스닥 100도 소폭 하락에 그치면서 선방했고요. 즉 미국 지수는 하나가 빠지면 다른 하나가 받쳐주는 분산 구조인데 한국은 단 두 종목에 시장 전체가 묶여져 있어서 그런 분산 효과가 거의 없는 거죠. 이런 등락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저는 1만 피 기원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장에선 세금을 내면 국장에서는 원금을 낸다. 네, 굉장히 씁쓸합니다. 이번 하락장 겪으면서 저희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투자 시작할 때는 안전하게 지수 위주로 가자 라고 하면서 S&P 500, 나스닥 100, SCHD, 제피큐, QLD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짰었거든요. 여기에 저평가된 우량주라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담았던 거고요. 근데 그 뒤로 반도체가 각광받는 시대가 오면서 삼성전자가 올랐던 거지. 저희가 뭘 잘 분석하고 예측해서 오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오르는 거 보면서 욕심부려서 반도체 비중 늘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손대고 국내 비중까지 늘려버렸어요. 상승장에서는 그게 마치 제 실력인 것처럼 착각했던 거죠. 처음 짜놓은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서 엄한 노선 타다가 결국 수익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다시 안전한 투자로 돌아가야 은퇴하고 나서도 마음 편하게 투자를 이어가면서 살 수 있겠다. 이번 하락장이 마치 오만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계시 같았어요. 역시 막연히 오르기만 하는 장은 없더라고요. 사실 몇 년 전에 왜 더 큰 돈을 투자하지 못했을까 후회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하락장은 사실 현금 가진 사람들한테는 기회잖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다시 온다는 걸 이번에 온몸으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현생에서 절약하고 돈 열심히 모아서 투자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은퇴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용할 수 있을지 다시 깊게 고민해 봤습니다. 요 며칠처럼 매일 주식창만 들여다보지 않을 수 있게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비율은 이렇습니다. SPYM1, SCHD1, QQQM1, 그리고 QLD 0.5. 성장과 안정, 그리고 배당의 균형을 맞추면서 지금처럼 특정 섹터나 단일 종목에 쏠리지 않는 방향이에요. 결국 저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지수에 투자해놓고 하루 종일 차트 안 쳐다봐도 마음이 편한 상태. 매일 주식창만 쳐다보면서 돈이 자꾸 없어지는데 회사 괜히 그만뒀다. 이러면서 후회하고 싶지 않거든요. 상승장에서 운을 실력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고 처음 세운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저희가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크게 배운 교훈입니다. 근데 말로만 안정적인 포트라고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로 20억을 굴린다고 가정하고 자산 변화를 예상해 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짰던 15억 포트에서 그동안 자산이 늘어서 20억으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600만 원으로 가정했고 과거 평균 수익률을 대입해서 자산 변화를 예측해 봤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표가 자산 상승 그래프인데요. 물가 상승률을 2.5% 반영하더라도 꾸준히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계속 꺼내 쓰더라도 10년 안에 2배가 된다고 나오는 걸 보니까 빨리 부자 되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매일 주식창을 수십 번씩 들여다보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QAD도 레버리지라서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수없이 해본 백테스트 결과를 믿고 포트에 넣기로 했고요. 해당 포트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일정 부분 생활비를 커버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주식을 매도해서 자가 배당 방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년 은퇴 시기 전까지는 되도록 이 포트대로 리밸런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장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천천히 반등이 올 때마다 조금씩 매도해서 리밸런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포트 구성해놓고 한 달에 한 번만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그건 아마 불가능하겠죠. 이 포트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1만 번 돌려서 몇 퍼센트의 확률로 30년을 버틸 수 있는지까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도 이번 하락장에서 또 한 번 자기 반성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이작 뉴턴이 주식으로 돈 날리고 나서 한 말이 있죠.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네, 천재든 일반인이든 주식 투자 앞에선 다 똑같네요. 지난 2주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처럼 널뛰는 장세에 지치셨을 것 같아요. 재헌절이 국장을 살렸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솔직히 월요일 두렵습니다. 삼전 닉스 다들 몇 층에 계신가요? 투자자분들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최근에 반도체나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멘탈 흔들리신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겨내신 방법 저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같이 오래 또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계속 같이 찾아가 보시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성투하세요.